자, 혈압이라던가 당뇨는 사람마다 달라요, 정상 범위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 범위 안에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인바디에 나와 있는 것은 정상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다. 자, 그 사람의 키와 그다음 건강 밸런스가 지금 정상 범위에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몸은. 근데 거기에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채우거나 늘리거나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조금 건강한 몸이 됐을 때는 정상 범위가 또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맨 윗칸에 항상 나오는 게 체수분인데 체수분은 뭐예요? 체수분은 그쵸? 체수분이라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체수분을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라는 건 알잖아요. 저 물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물을 얼마큼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체수분이라는 것은. 하루에 내가 물을 얼마큼 먹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몸에 물이 70%예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공부했죠? 네. 그거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서부터 피부 이런 데 다 물이 필요한 거야.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한 거야. 70%가. 근데 내 몸에 70% 정도가 차 있어야 되는 물이 머금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그래서 체수분이라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물이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액 속에도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끈적이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피부가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거의 없어. 그럼 히알루론산은 뭐냐면 물주머니야, 물주머니. 그래서 애기들은 피부가 어때요? 하얀 거 말고 탱탱해. 그쵸? 이게 뭐예요? 물주머니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물주머니가 없어. 그럼 어때요? 물이 들어와도 물주머니에다 물을 채우질 않아. 물주머니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 화장실 가는 거야.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물을 먹으면 바로.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절대 차 타기 전에 물을 먹으면 안 돼. 우리 배우자 선생님이 가다요. 내가 주유소가 말도 못하게 들렸어요. 주유소. 시내 한번 갈 때도. 그러니까 내 몸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상 범위의 이하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자, 물이 많이 먹는 거랑 수분이 몸에 많이 있는 거랑 양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 몸에 이제 체수분이 적게 나와. 정상 범위다 적게 나오면 물을 좀 많이 먹고 히알루론산 물주머니가 없으니까 물주머니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딱 인지하시면 되고 내가 물이 내 정상 범위보다 많이 나와.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붓는 몸인 거야. 지금 부어있다 이 얘기야. 인바디 할 때 지금 부어있다. 잘 붓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된다. 자, 부종이 있는 사람은 살이 찔까요? 어쩔까요? 살이 쪄요. 그래서 부종이 있다라는 거는 몸에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에 대한 것은 이제 없게 된다라는 거죠. 또는 늦게 어젯밤에 나는 평소에 부종은 별로 없는데 오늘 인바디 하는데 부종이야. 많이 나왔어. 그러면 뭐예요? 늦게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술을 먹었거나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저녁을 일찍 땡겨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인지는 거기 인바디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 알아. 소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녁을 예를 들어서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그게 부어있고 소화가 잘 안 되냐면 다음날 한 10시, 11시 할 때까지. 그렇게 소화가 떨어져 있는 사람. 근데 기초 대사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건강에도 극도로 안 좋아지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저녁을 일찍 당겨서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저처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을 볼게요. 그다음 단백질이 나오는데 이 단백질은 뭐하고 직결돼 있어요? 근육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운동 많이 하면 근육 많이 생기니까 운동 많이 해주면 돼 이랬어요. 어제 볼 때. 그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근육이 붙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운동은 좋은 거다. 그러나 근육을 올리려고 그러면. 자, 운동은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근육만 붙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사를 높이기 위해서도 걷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걷는 운동은 근육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유산소 운동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근육을 올리려는 근육질 운동을 해. 근데 내 몸에 근육을 붙일래도 없다고. 뭐가 없어? 연료가 없는 거야, 연료가. 그 연료가 단백질인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거 9년 전부터 이거 할 때 처음에 요거 하기 전까지 고기를 못 먹었던 사람. 고기. 고기를 왜 안 먹을까?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대사가 떨어져 있는 사람 치고 위가 좋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위가 안 좋은 사람 치고 멀미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멀미. 그래서 저는요, 버스를 1시간 타고 간다. 젊었을 때 남대문 한번 가. 제가 남대문 여기서 예전에 버스 타고 가잖아요.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가거든요. 중간에 2번을 내렸어, 내가. 20대. 왜요? 멀미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일찍부터 이런 걸 그때 공부했으면 그때부터 내 몸 관리를 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제가 하면은 뭐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항상 소고기 국을 많이 먹였어. 소고기 국. 왜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소고기국을 열심히 먹여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닌겔을 맞춰. 닌겔. 닌겔. 무슨 닌겔? 포도당 옛날에 인기를 맞추잖아요. 그 비싼 거. 응? 그 저희 엄마도 맨날 가끔 맞았거든요. 약하니까. 저 맞는 거야. 형제들한테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엄청 관리죠. 엄청난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진짜 그래서 연명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은 표준보다 잘 먹는 사람은 살이 이렇게 여기를 만져보면 땅땅해. 살이 말랑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땅땅한 사람이 있어요. 말랑하다부터 처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살이 단단한 사람은 그래도 단백질이 좀 차 있다, 근육이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필그레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빠질 사람이라는 거야. 뭐가 살이 단단한 사람 뭐가 있다는 거야? 근육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근육이 0. 플러스가 아니고 0으로 돼 있으면 100점이다 그랬잖아요. 이미 차 있다. 이런 사람은 진행하면 빨리 빠진다는 거고. 자, 무기질이에요. 무기질은 첫 번째 이제 무기질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거는 뼈를 일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질은 모든 영양소가 들어오는 흡수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질은 미량 원소, 미량 영양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조금씩 다 필요하다. 왜냐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얘네들이 같이 역할이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 자체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량영양소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합성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거는 뭐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 피부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 근데 무기질이 작은 사람은 우리 몸에서 모든 음식이나 영양소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흡수를 못 시키는 게 칼슘이에요. 가장. 그래서 칼슘을 많이 먹어도 칼슘은 항상 부족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슘을 흡수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한데 칼슘은 그래서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액상으로 먹는 걸 많이 나와요. 액상으로. 근데 액상은 또 그게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갱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알갱이로. 그래서 이 칼슘과 연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연골이나 칼슘이 뼈에 굉장히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흡수가 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노화가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음식에 필요한 합성되는 영양소가 있어야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알기 쉽게 하는 게 기초 영양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무기 나오니까 그 상태를 보고 아마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 볼수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체지방이라는 게 나오죠. 사실 우리 다이어트를 할 땐 체지방을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기존까지는 체지방만 봤다고 몸무게하고 근데 크게 신경 쓰지 말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다이어트가 역사상 체지방과 칼로리를 하는 다이어트였어요. 그 지금은 의학계나 모든 회사나 회사 이런 기업들에서 다이어트의 방향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칼로리 다이어트를 의사들도 의학계에서도 권장을 해줬어요. 칼로리 다이어트만. 칼로리 계산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그걸 40년을 넘게 왔대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칼로리 다이어트는 몸을 악화시키는 거다. 저질 체력을 만드는 거다.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발표되기 시작을 하면서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체지방을 빼는 것, 그것을 칼로리로 조정하는 것은 빼거나 단백질 식단으로 빼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간식으로 하거나 식욕 억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필그램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다이어트 상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저질 체력이 됐어요. 저질 체력이 됐기 때문에 요요가 또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다이어트는 대사를 다 떨어뜨려요. 자, 필그램 프로그램은 대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던 걸 잘 생각해 보실래요? 간을 정상화시킨다. 인슐린 저항성에서 인슐린 정상으로 시킨다. 렙틴 저항성에서 렙틴 정상으로 시킨다. 근육을 올려준다. 신진대사율을 올려준다. 이 5개가 맞아지면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끝나고 나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되시면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냐? 이 3가지를 합쳐놓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필그램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내가 평소 습관을 바꾸는데 그냥 식단이나 그냥 그걸로 하려면 돈도 더 들어가. 왜냐면 우리가 저탄 고지,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지방으로 2끼 식사를 일반 한다 그러면 점심 때도 지방을 먹어야 되니까 고기 식사를 해야 돼요. 식단 값이 많이 들어갈 뿐더러 바란스 70대 25, 5를 식단으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그램 프로그램 세이브10 요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요. 살찌는 체질로 변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살찌는 체질로 가 있어요. 그리고 살이 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40 전까지는요. 제가 40 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40 한 몇 년 동안 안 만났어. 40 넘어가서 몇 년 동안 안 만났어.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요. 너무 반갑다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만나면 중간에 계속 저한테 하는 멘트가 뭐냐. 나는 평생 동안 살이 안 찔 줄 알았어. 살은 안 찌는 몸인 줄 알았어. 체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살 안 찌는 체질은 없는 것 같아. 정말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살이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조금 한 2, 3일 정도 내가 좀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가 하루 이틀만 잘 조절하면 다시 정상이 됐거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살이 잘 빠지는 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변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잘 빠지지 않는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체질 개선해야 되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체질 개선 안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살이 찌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 많죠. 거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호르몬에 문제가 왔어요. 호르몬. 갑상선이 됐든 호르몬에 문제가 오신 분들은요. 뭐냐면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생긴 질병일 확률이 거의 99%라고 합니다. 의학계 나오기를. 자, 호르몬 밸런스를 그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냐? 보고 이제 그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줘서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앞으로 지금 이제 이미 내가 그렇게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는 맞춰주면서 지금부터 호르몬 밸런스를 깨지게 했던 탄수화물 중독이 저절로 없어져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 2가지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체질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중독에서 3, 7이 20일, 우리 21일 정도 되면요. 그 중독이 엄청나게 빠져나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면 되고 옛날에 탄수화물 중독이어서 내가 1번으로 먹었던 거. 저는 라면 중독이었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라면이 1번으로 생각나. 여러분 떡볶이 중독인 사람은요. 배가 고플 때가 되면 떡볶이가 1번으로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독인데 내가 라면이 어느 날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근데 라면이 옛날에 이런 맛이었어? 왜 이렇게 라면이 맛이 없는지 몰라요. 그게 뭘까요? 네, 이제 내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갖고 맛이 없는 걸로 바뀌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간과 혈액의 문제로 인해서 살이 찌는 사람은
간과 혈액의 문제를 해결이 되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하고 혈액까지 같이 해결이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필그레 프로그램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칼로리 조절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먹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1순위는 필그레 프로그램 우선적으로 먹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 먹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지방 음식을 시컬 먹어라.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지방 음식. 요거를 시컬 충분히 드시라는 거예요. 단백질이 플러스로 나오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추가로 쉐이크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처럼 플러스가 심각해. 4 이상이 나와. 1도 있고 플러스 1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 플러스 3도 있고 플러스 4다. 그러면 얘네들을 빨리 채워줘야 살이 빨리빨리 빠진다 그랬잖아요.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채우려면은 하루에 3번 정도 단백질을 쉐이크로 나눠서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지방을 충분히 중요하고요. 자, 운동은 체질이 케톤 체질을 바뀔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요. 최소 3주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하나도 안 해도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바디를 보면 상체 좌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목, 어깨, 허리, 팔, 이제 목서부터 어깨, 그 다음에 양쪽 팔, 그 다음에 다리가 나와요. 자, 상체는 이제 어디까지가 상체예요? 허리까지. 하체는요? 어디부터예요? 허리부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는 좌우, 무릎하고 엉덩이 이런 게 이제 삐뚤어져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밸런스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만 점점 더 무너져요, 얘가. 그런데 이게 삐뚤어져 있는 분은요. 살이 쪄요, 살이 쪄 또. 왜일까요?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근육도 보면은 양쪽이 단락에 있어요. 많이 쓴 데가 어떻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안 쓴 데는 그죠? 이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그렇게 돼요. 그래서 허리가 삐뚤어지잖아요. 허리의 밸런스, 허리가 삐뚤어졌어. 그러면 한쪽이 자꾸만 무너져요. 근데 허리는 지탱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몸은 똑똑하다 그랬어요. 나를 정상적으로 자꾸 받쳐주려고 허리 부분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체, 숫자. 자, 이렇게 숫자를 보면, 거기 인바디에 보면 팔 근육이 많이 쓰는 팔과 그렇지 않은 발이 있어요. 자, 근육이 없는 팔이 아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근육이 없어서 팔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지방이에요. 우리 이 내장 지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내장 지방이 왜 중요하냐면, 내장 지방이 많으면은 질병으로 간다라는 고혈압, 당뇨, 혈액에 안 좋은 질병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내장 지방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들 들어서 알아요. 고혈압, 당뇨 때문에 병원 가시는 분들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살을 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이제 파티가 있어 뷔페를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양념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된 것들이.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먹었어. 응? 많이 먹었어. 근데 나는 많이 먹었는데 살이 훅 찌고 누구는 나보다 더 먹어 2접시 먹고 3접시 먹고 뭐 그랬는데 안 쪄. 이게 왜 그러냐면 내장 지방 레벨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 빨리 내 몸 자꾸 살찌우는 몸으로 돌아가려고. 그 내장 지방 레벨을 1에서 9가 정상이에요. 그럼 본인 인바디를 보면 1에서 9 사이에 있는 분은 정상이니까 지금 나머지 아까 밸런스 있는 거 근육이 올려줘야 되나 뭐 지방간 뭐 인슐린 정세 이런 것만 이제 고치면 되는 거고 내장 지방이 높은 사람이 이 내장 지방이 진짜 안 내려가요. 내장 지방은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어, 장 겉에 붙어 있는 내장 지방, 노랗게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좀 높아요. 탄수화물이에요, 얘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때문에 한 건데, 이걸 있잖아요. 인바디 할 때, 인바디에서 상담을 하는데, 최고 높은 사람을 엊그저께 만났거든? 최고 높은 사람. 근데 이제 20이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20이 넘어가면 10몇만 되든 높은 건데 20이 넘어가면 많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30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길을 가다 쓰러져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위험한 거죠. 장기를 싸고 있는 지방. 자, 이런 혈액 질환을 만드는 지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이에요. 복부 지방은 뭐예요? 피하 지방이라 그러죠. 장, 위에, 겉에, 살에 붙어 있는 피하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이제 피하 지방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어제 공부했죠. 스펀지 이론. 기억나세요? 자, 이 피하 지방에다 붙여놓은 거 체지방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얘를 갖다가 케톤 체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내가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는 포도당을 먼저 써요. 에너지로. 그러다가 얘가 끝나면은 빨리 체지방에서 막 갖다 쓴다 그랬죠? 그럼 잘 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체지방의 스펀지라고 봤을 때 잘 짜서 써. 잘 짜서 써. 근데 내가 이게 스펀지 이런 너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케톤으로 안 넘어가. 체지방을 안 짜 쓰고 뭘 넣어달래? 당 넣어달라고, 당 넣어달라고. 당 넣어달라고 해서 또 먹는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간에 케톤 체질로 내가 옮겨져 있는 사람은 중간에 내가 조금 많이 써도 당이 떨어져도 뭐 땡기는 게 아니라 몸에서 쓰고 아무렇지 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뭔가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걸 이 먹고 싶은 것 자체가 체질이 인슐린 저항성 넘어와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탄수화물 중독인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어. 그래서 단백질 부족인 사람들이 거의 복부 지방에다가 계속 탄수화물을 넣고 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진대사 얘기했죠.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표준 수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이제 정상인 표준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사람은 운동을 잘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운동을. 특히나 이쪽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생활 습관에서 우리는 어렵게 다이어트를 하면 못해. 작심 3일밖에 안 되니까 생활로 옮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초대사량 올라간다 그랬어요? 어제 했는데. 그쵸. 근데 평소에 걷는 거 소용없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앉지 마라, 눕지 마라.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도 누워. 초등학교 때부터. 왠 저질 체력이니까 그냥 밥 먹고 누워. 근데 이것이 바뀌어야 되고 자,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 의식적으로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는데 밥 먹으면 앉지 말고 그러니까 집에서 먹었을 때는 빨리 설거지하고 뭐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바깥에서 밥을 먹었을 때도 계속 앉아있으면 안 돼. 조금 차를 타지 말고 좀 걸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 사무실에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왔다 갔다 복도도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을 움직여 주래요. 10분에서 15분 이거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신진대사가 계속 왜냐면 신진대사를 하면 몸이 내가 지금 밥을 먹어서 코딱이 막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인슐린이 막 퐁퐁퐁퐁 나오고 있잖아요. 얘를 포도당을 빨리 없애는 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이제 고만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계속 이거 일을 할 때까지 언돈다고 인슐린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래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포당 들어온 걸 찍고 빨리빨리 지금 여기저기 포당 일을 하게 해야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필그레이 프로그램대로 해서 웬만하면 다 잡혀요. 근데 이런 걸 조금 잘해주면 기초 대사량이 빨리 올라간 사람일수록 빨리 속도가 나는 거예요. 정상인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살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더 대단한 거는 정말 질병인 사람이 정상 수치로 들어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피검사지를 갖고 와서 갖다 놓고 피검사지 인바디하고 피검사지를 같이 놓고 이 피검사지를 가지고 이 한 달 하고서 다시 피검사 해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의사들이 약을 줄여줘. 정상 수치가 오니까.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될 거예요. 그다음 표준 수치보다 낫다. 그러면 운동을 안 해줘. 근데 운동을 안 해줘요. 저는 일도 안 해, 저도. 그냥 이거가 운동이야, 그냥. 그런데 운동을 안 해주는데 밥 먹고 나서 10분, 15분은 왔다 갔다 의식적으로 하는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효소가 낮아. 효소가 낮아, 위에. 효소가 우리가 수만 개의 효소가 필요하대, 몸에. 근데 특히 제가 고기를 못 먹었던 이유. 자, 단백질 고기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 자,
이 효소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사람마다 없는 효소가 있대요. 부모 내력으로 인해서 없는 효소가 있어. 그 없는 효소는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죠?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특별하게 못 먹었던 음식은 그걸 분해하는 효소, 거기에 있는 영양소 흡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효소를 먹어줘야 되는 거야. 거기에 맞는 효소를. 근데 효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장에. 그 효소가 내 몸에 필요한 효소가 다 들어있는 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건 얘네들이 7개, 8개 들어갔으면 여긴 또 7개, 8개. 이게 어렸을 때 여러분 애기들 어렸을 때 이유식 할 때쯤 되면 우리가 뭐 현미 빻고 뭐 이렇게 그 기억나요? 그거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런데 어느 게 20개 들어갔냐? 공유가 뭐 40개 들어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졌잖아요. 금액이. 안 해매겠나? 우리 열심히 그 해매겠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걸 맞춰갖고 끝나면은 맨날 그 애들 그거처럼 똑같이 어떤 거는 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노란 콩이 들어가고 여기는 검은 콩이 들어가고 이런 게 다른 것처럼 이 효소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바깥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나는 효소를 먹었는데 뭐 효과도 없더만 그거 뭐냐면 내가 원래 있는 요소를 먹는 거지. 없는 요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 먹는 거 해줘야 돼. 그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내가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효소가 있는데 뭐 더 넣어줘도 뭐 소용없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효소가 낮을 확률. 자, 그 다음에 다수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바디에 보면 보통 뭐가 많을까요? 인바디를 보면 마이너스가 많지. 왜요? 체지방 빼세요. 몸무게 빼세요. 뭐 이렇게 막 나오기 그거가 플러스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한 명 어저께 또 인바디 찍어서 누가 보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세상에 몸무게도 올려라 체지방도 올려라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봤어 또. 응? 그런데 엄청 말랐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필요한 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육도 올려라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육 조절이 4 플러스 4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0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근육이 넘치는 거야. 넘치는 사람은 0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근육은 더 이상 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육은 뭐 많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100점이라 그래. 그런데 근육 조절 플러스로 나왔어.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2점 몇도 나오고 3도 나오고 3점 몇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노선이 얼마라고? 3이라고 3. 3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3 이하로 나왔어. 근육을 무조건 올려줘야 돼. 이런 사람은 자 3까지는 운동으로도 근육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3 이하로 더 4, 5 이렇게 나온 사람은 운동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랬죠?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운동 갖고 근육을 올리죠? 이게 어제 나왔잖아. 그림.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단백질 쉐이크가 있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로 단백질 쉐이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3이 넘으면 잠을 잘 못 잘 확률이 높다. 자, 3이 넘은 사람은요. 눈도 침침해. 눈도 침침해. 노안이 일찍 오는 이유? 근육이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 다음에 3이 넘으면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1순위, 2순위, 3순위만 갖다 쓰면 이제 벌써 고갈이야. 그럼 나머지는 못 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가장 우선시 돼요, 근육이. 그래서 식사 때 단백질 우선 먹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식사 때. 왜일까요? 식사 때. 우리 필그레 프로그램에서 먹으면 되는데 식사 때 내가 플러스로 나왔어. 플러스 4로 나왔어. 플러스 3으로 나왔어. 이런 사람들은 식사 때 단백질 우선으로 먹어야 된다. 왜요? 왜요? 우리가 오늘 먹는 걸 한계가 있어 없어. 식사 때. 배부르면 그 다음 먹어 안 먹어. 1번으로 배부르게 먹어야 될 게 나는 뭐야. 단백질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먹어야 되고 원래 콩 단백질 있어. 콩 단백질은 흡수가 낮아요. 그래서 콩 단백질로 나온 건 다 싸요. 금액이. 콩 단백질 플러스 그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단백질 플러스 유청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몸의 흡수가 빠른 겁니다. 동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성. 무슨 얘기냐. 그래서 고기로 먹어주면 더 좋은 거예요. 고기로. 그런데 쉐이크로 너무 심각하게 부족한 사람 쉐이크로 먹어야 흡수가
다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는 단백질 흡수가 얼마 안 되겠죠. 소화작용을 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콩으로 먹는 거는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돼도 두부로 먹는 거는 흡수가 또 잘 된대요. 그래서 두부는 좋은 걸 먹으려고 해도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비싸요? 두부가 잘 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자, 단백질 우선 먹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탄고지 식단.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그 다음에 필그레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단백질 우선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수분 얘기했어요. 체수분 얘기했죠? 자, 수분 가스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정상보험보다 낮다. 자, 이런 분들은요. 너무 낮으면 마태는 아침에 한 잔만 먹어야지 마테를 많이 먹어. 자, 수분이 아까 뭐라 했어요? 체수분이 낮은다는 사람은 몸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물주머니가 없다. 약하다. 이 얘기잖아요. 별로 없다. 물주머니가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녹차, 커피, 그다음에 마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점점 더 많이 뺀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우리 거 필그레 프로그램에 마테가 있어. 근데 마테를 먹다 보면요. 너무 좋아요, 얘가. 막 정신도 밝게 해주고 너무 좋은 걸 느껴, 내가 몸에. 아침에 이 마테를 한 잔만 먹어야지. 좋다고 해서 저도 그랬어. 아니, 제가 근육을, 인바디를 다시 해보니까 근육이 더 빠진 거예요. 왜 이래? 마테를 좋다고 하루에 3잔씩. 한 잔만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한 잔만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마테는 먹지 말고 두 번, 세 번 먹지 말고 그 대신에 중간중간 먹어줘야 될 게 뭐다? 단백질. 그죠? 그리고 마테 퓨얼이라는 게 있어. 마테 퓨얼. 마테 퓨얼은 뭐냐면 마테와 지방 단백질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야. 그걸 마테 퓨얼이라 그래요. 씁쓸하고 얘가 맛있어요. 자, 이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사람은 자, 물에 타먹는 것을 한 번에 타먹게 해야 된다. 자, 물을 우리 거를 타먹는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그램 프로그램만 하질 않고 좋다 보니까 에너지도 타먹고 좋은 게 많으니까 뭐 여러 개를 막 타먹어. 근데 이거를 또 타먹고 또 타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물에 타먹는 걸 같이 타먹게 하는 것을 하면 훨씬 좋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 많이 먹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가 뭐예요? 그냥 생수 얘기하는 거야, 생수. 생수를요, 수시로 먹는 습관을 조금 들여줘야 돼. 근데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 들이지 말고 수시로. 자, 생수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아시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건데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콜라겐이에요. 먹는 콜라겐. 자, 콜라겐을 왜 먹을까, 사람들이 콜라겐을? 바깥에 지금 콜라겐 많잖아. 콜라겐 왜 먹을까요? 그렇지. 탱탱하게 탄력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피부가 탱탱하게 탄력 있으려고 콜라겐을 먹고 또 하나 콜라겐을 먹는 이유는 연골을 올려주려고. 연골이 많이 닳잖아요. 얘를 올려주려고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먹어요. 사실은 콜라겐은. 근데 봐봐요. 탱탱해지는데 콜라겐을 먹었을 때만 탱탱한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에요. 우리 회사는 모든 게 원인 해결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지금 당장 먹고 좋은 거가 중요하지 않아. 원인 해결. 자, 원인 해결은 뭐냐면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간 콜라겐은 원인 해결을 해주는 콜라겐이야. 히알루론산이 비싸. 근데 이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내 몸속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물주머니를 만들어내. 물주머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물주머니가 없어. 근데 물주머니 만드는 히알루론산은 없고요.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때 먹었을 때 말고는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간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오아시스를 먹으면 그래서 벌써 일주일만 먹잖아요. 한 달치가 하루에 한 달씩 먹는 건데 일주일만 먹으면 벌써 본인이 다른 걸 느낀다는 거지. 이거는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주머니. 근데 저처럼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 물주머니가 없는 사람. 근데 요즘에 지금 계속 제가 누워 있으면서 사고 나서 한 두세 달 누워 있으면서 거의 내가 이 오아시스도 안 먹고 뭐 거의 안 먹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이제 다시 나를 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오아시스를 안 먹어. 화장실을 정말 왜냐면 이런 걸 자꾸 타 먹으니까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되잖아요. 왜 안 먹었냐면 누워 있을 때 왜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허리가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걸 못해. 오죽하면 머리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고 2일 정도 못 일나는데 이걸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을 자꾸 가서 내리는 거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안 먹은 거야. 안 먹어야 화장실 안 가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 그래서 거의 두세 달 진짜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전에는 뭐 말도 안 했는데 창피해서 정말 제가 이번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진짜 내가 정말 큰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와서 박는 거를 2주 상관을 하고 시계 2번 받아보세요. 뒤에서 와서 박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희지더라고. 젊었을 때도 사고 나는 거랑 또 달라. 이게 몸이 빨리 희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자, 3초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오아시스를 함께.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체지방. 아까 이제 체지방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필그레이과 저탄고 있는데, 이 체지방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죠? 체지방은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요? 필그레 프로그램 잘 시간 맞춰 먹기만 하면 알아서 빠져, 체지방은. 체지방 신경 쓰지 말라. 운동도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 저탄고지의 식단은 뭐예요? 필그레이는 시간 맞춰 먹고, 저탄고지는 내가 밥 먹을 때 습관을 어떻게 하냐. 지방부터 먹는다, 비타민, 미네랄 먹는다, 탄수화물을 맨꽁지로 해서 도저히 먹고 싶으면 조금은 먹지만, 꼭지로 해서 5% 정도 먹는 걸 신경 써. 이렇게 이거 신경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그레이과 저탄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점 이제는 탄수화물이 안 땡기기 때문에 그걸 점점 지킬 수밖에 없게끔 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9를 넘지 말 것 그랬어요.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은요. 간헐적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간헐적밖에 없어요. 얘도 지방이잖아요. 안에 찬 지방과 겉에 찬 지방을 갖다가 끄집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4-4-12를 지키는 거예요. 4-4-12. 근데 이거는 이제 필그레이 프로그램 들어갈 때 그 다 알려줘요. 4-4-12를 어떻게 지키는지 16대 8이 4-4-12를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4-4-12를 지켰어요. 자, 4시간 있다가 먹고 4시간 있다가 먹고 8시간 있다가 먹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16대 8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무슨 얘기인지 나는 4-4-12를 먹었는데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4-4-12를 지켜서 먹었는데 내 몸은 16대 8일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헐적 단식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플러스 아까 나왔죠. 식사 시 단백질 최우선으로 먹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질, 식단으로만 하는 거가 너무 플러스를 많이 채워야 되는 사람은 쉐이크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 잔 이걸로. 그 다음에 무기질, 아까 플러스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무기질도 정상 범위가 아니라 부족해. 그러면 몸에 음식으로 들어온 모든 것을 영양소를 세포 속으로 들여보내는 걸 잘 못한다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죠? 그래서 기초 영양이 부족해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죠. 기초 용량이 뭐의 몸속에 부족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땐 다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거 맞춰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기초 용량이 내 몸에 부족해. 나이를 먹으면 더 부족해요. 왜 부족할까요? 나이를 먹는데 왜 더 부족할 거예요? 먹는 게 똑같은데. 똑같이 먹었는데 부족해. 왜일까요? 그죠? 자, 젊었을 때는요, 원래 갖고 있는 기초 용량, 기초 영양소들이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나이를 먹으면 몸에서 생성이 안 되는 영양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영양소가 같이 모든 음식이 들어왔을 때 원래 무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이 세포로 눈으로 가야 될 세포로 들어간 영양소가 들어왔어요. 당근을 먹었다고. 근데 당근을 먹어서 얘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눈 세포로 가야 되는데 얘가 없는 거야. 몸에 들어와 보니까. 당근은 먹었는데 못 가고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들은요, 가난해요. 배고파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나중에 아우성을 쳐요. 어떻게 해요? 넣어줘 그래요. 근데 나는 습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체질이. 포도당 체질이라고. 그런데 얘는 필요한 거는 당근을 먹어줘야 되는데 당근을 안 먹고 나는 입에서 자꾸 땡기는 걸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돼요. 얘는 맨날 또 부족한 거예요. 이런 일이 악순환이 벌어져요. 근데 얘는 기초 영양은 조금을 필요한 거예요.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 영양. 근데 이거는 매일 필요한 거예요. 많이 있다고 몸에 있지 않아. 얘는 배출. 그래서 비타민 C를 오늘 많이 먹고 내일 안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쵸. 그 하나씩 계속 매일 먹어주는 거예요. 기초 영양이야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기초 영양. 그래서 우리가 우몬스라고 있어요.
자, 아기를 낳을 사람, 여자가 먹는 그 기초 영양이 있고 남자가 먹는 기초 영양이 있어요.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자가 먹는 기초 영양 중에서 두 가지가 달라요. 원이 있고 투가 있는데 원은 앞으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사람, 낳을 확률이 있는 사람, 낳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오먼스 원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애를 그만 낳을 거야. 나는 애 안 낳아도 돼. 이런 사람은 투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어차피 이제 투는 폐경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폐경이 되고 나서 먹는 것보다 폐경이 될 거를 미리부터 나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요. 폐경도 늦게 오고요. 폐경이 와도 갱년기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하루아침에 탁 떨어지질 않아요. 밸런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같이 무기질이 약한 사람은 그걸 그냥 거기에 여자가 기초 영양으로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알로 먹으면 되는 거야. 그거가 들어져 있다라는 보시면 되고요. 자, 인바디 우리가 내 몸 상태 바로 알기에는 인바디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내가 몸이 질병으로 넘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 나 이제 질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다. 우리가 그냥 병원 다니는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질병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지도 같이 여러분 인바디처럼 혈액 검사지, 인바디 두 개를 놓고 내 몸 상태 바로 알기 브리핑을 받는 게 좋아요. 얘네 둘 다 좋아질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몸 바로 알기. 그래서 이제 근데 아직 건강해. 뭐 질병까지는 안 넘어갔어. 그러면 인바디 갖고선도 충분히 여러분 내 몸 상태 알기를 자, 두 번째는 내일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는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습관을 먼저 파악하고 그 사람 인바디 몸 상태에 의해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군가, 나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1번은 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가족,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제 이걸 직업으로 했을 때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누군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나시나 반바지 정도를 입혀갖고 사진을 찍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비포 애프터가 인바디도 있고 혈액 검사지도 있고 사진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몇 개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료만 몇 개를 보여주잖아? 그러면 상대방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는 설명을 해도 모르니까 그냥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인바디를 봐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바디를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주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7가지를 찍어야 돼요. 자, 일단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이쪽 옆모습을 찍고요. 상중하도 찍어야 된다. 상중하. 왜? 다리에 우리가 보면 다리가 울랑불랑 돼가지고 다리에 그 셀룰라가 나와 있거나 그 혈관 줄이 나와 있는 분 그 이름을 잠깐 먹었어.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얘가 이제 굳어서 안 없어지죠. 근데 얘네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까 셀룰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리에 그런 분들이 많아. 살이 많이 찐 분들은. 다리도 찍어야 되죠. 그다음에 중앙이 우리가 다 문제잖아요. 중앙이. 그래서 가운데 중앙을 찍어야 돼요. 중앙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체에서 우리가 호르몬 밸런스가 많이 깨진 사람이 여기가 턱이 점점 나와요. 살찐 거는 그렇게 찌 보이진 않은데 여기가 유난히 더 밑으로 처지어요. 이게 살이 아니에요. 호르몬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사진을 찍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상담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이 프로그램은 몸을 리셋하는 거나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해도 하지 못할 것을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필그레이 프로그램과 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있어요. 이 둘이 있어야 돼요. 필그레임만 있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왜요? 상대방 몸을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알려주고 중간에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1000% 확실하게 결과를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과 제가 이 두 가지가 제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사장님이 인바디 검사지를 해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내 몸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1번. 두 번째는 제품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면 제때 시간을 잘 지켜서 챙겨 드시는 거. 이걸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이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요. 세 번째 사장님이 해야 될 거면요.
주 1회 저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중간 상담을. 그래서 어떤 키토플루 증상이 나왔는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야 돼. 자, 주 1회를 만남을 갖는 거는 이제 그 동네를 가서 잠깐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줘야 돼요. 본인이 처음에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의 사진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는 고객님이 하셔야 되는 세 가지 부분이다. 자,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므로 가까운 분과 함께 하는 분이 있으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많이 이걸 하는 편인데요. 상대방이 이제 이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이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설명 브리핑을 다 듣고 인바디를 보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톡방을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해드려요. 그 식단 어떻게 먹었나, 아침 먹었나, 점심 먹었냐, 서로하고 으쌰으쌰 해요.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줘요.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내서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러면 본인은 그분들의 소개비로도 본인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분들도 같이 하니까. 그리고 같이 시너지가 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내가 지금 브리핑 시작할 때, 이제 상담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내 몸 상태 바로 알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인바디를 가지고 여러분 거를 직접 브리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냥 여러분이 내 거를 내가 보는 거랑은 정말 다르더라고. 저도 내 거를 볼 때는 자 술렁술렁 보는데, 고객님 거를 볼 때는요, 자세히 봐주고, 자세히 설명이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를 직접 우리 그 트레이닝 강사님하고 직접 브리핑하는 걸 들어보시고 그거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팀별 애프터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칠게요.